그러니까 에베레스트에서부터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세계 7대륙의 최고봉은 다 올라가신 거예요. 예, 다 그죠? 정정을 했습니다. 모두가 내 눈아래, 전 세계가 내 눈아래, 그죠? 발 아래 있죠. 아, 내 발 아래, 정확하면 내 발 아래. 예. 그 7개 봉우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 대륙마다 그 중에 제일 높은 곳이 에베레스트. 예, 아시아의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그리고 세계의 최고봉이죠. 최고봉이죠, 에베레스트가 8,850m요. 예. 가장 최근에 올라가신 곳이 남극 대륙의 빈슨 메시프인데요. 예. 굉장히 추웠습니다. 춥죠. 예. 고마워 형. 남극에서 귀국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한 16일 정도 16일. 됐습니다. 예. 아주 근질근질하시겠어요. 그죠? 뭐 그죠? 등반하면서도 다른 산에 등반 계획을 아이고. 준비하고 했었는데 또 와 있으니까는 그러면 또 다음 계획이 잡혀 있는 거예요, 미리? 네, 지금 이제 뭐 7대륙을 제가 끝냈다고 해서 등반이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 7대륙 등반은 제가 장애를 입은 후에 계획에서 완등을 했고요. 원래 제 계획은 사고 이전에 8,000m 14자에 정말 베이스 캠프라도 한번 가보자. 그 꿈으로만 생각을 했었죠. 예. 근데 이렇게 7대륙 등반을 마치고 저도 제 등반을 통해서 정말 그 용기를 얻고 자신감이 생기고 이렇게 이제 하나씩 해오니까 희망이 생기고요. 그래서 다시 그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8,000m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고요. 네. 그래서 올 봄에는 안나푸르나 등반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어떻게 해서 산행을 시작했습니까? 산에 오르기 시작한 것이.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요. 예. 이렇게 TV나 신문 지상을 통해서 보면은 참 그 캠핑을 하고 그런 것들이 참 그 부러웠었어요. 예. 그래서 뭐 가고는 싶었는데 예. 실제 뭐 장비도 없고 또 용기도 나지 않고 예. 뭐 친구들도 또 뭐 그런 캠핑을 갈 만한 친구들도 없고요. 음. 그래서 이제 대학 산악부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이 등반 활동을 시작을 했었죠. 83년도부터요. 그 한 신문 기사 인터뷰를 봤더니 대학 다닐 때 미팅할 시간이 없었다. 산에 미쳐서 연애에는 관심이 없었다. 산이 연애 대상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좀 뭐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그걸 뭐 아니 본인이 인터뷰한 내용인데 그 대학 다닐 때 애는 없었어요? 그냥 산밖에 몰랐어요. 그럼 그때도. 그랬죠. 미팅이야 하고 싶죠. 근데 그 미팅을 하게 되면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돈이 아까워서 못 그 하는 돈으로 거죠. 장비 구입하겠다 예, 그러면. 그러죠. 장비를 사는 것은 예. 아깝지 않는데 음. 뭐 차를 마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예. 굉장히 아깝더라고요. 하... 이 정도 돈이면은 장비를 무엇을 살 수 있고 예. 자꾸 이제 그런 머릿속에서 빙빙빙 도는 거죠. 무조건 장비에만 그냥 다. 예. 그러니까 뭐 거의 수업이 끝나면은 장비점에 가서 살다시피 했었죠. 돈은 부족하고 장비는 사고 싶고 예. 만지작 하고 가격 예. 물어보고 또 그 다음 날 또 가고 또 가고. 근데 고급 장비는 비싸죠? 등산 비싸죠. 장비는 그렇죠. 대학생들이 사기에는 굉장히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많이 또 해야 됩니다. 원래 전공은 무슨 과예요? 그 당시에는 전자계산학과가 유망하다고 그랬어요. 전자계산학과. 전자계산학과 나왔어요? 예. 그러면 전자계산 그 전공 서적 같은 거 지금 좀 갖고 계시는 게 있어요? 지금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예. 아직 산서적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공과학 관련해서 뭐 기억에 남는 거 없어요? 뭐 컴퓨터를 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전공은 뒤로 하고 그냥 아예 그냥 이런 표현에 취해서 산에 미쳤잖아요, 완전히. 그죠? 그때부터는. 네, 그랬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냥 산행을 시작하고 국내 산행부터 시작했겠죠, 물론 그죠? 국내 산행을 충실히 기초를 예. 닦아 왔기 때문에 예. 실은 제가 이렇게 발을 이용하고 손을 거의 쓰지 않는 이런 등반을 할 수 있다고 후배들한테도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이제 기초를 닦아가지고 처음 도전한 것이 에베레스트. 예. 두 번째 도전한 것이 난가 파르반. 예, 다 실패했다면서요? 실패라기보다 다 정상은 못 올라갔다면서요? 날씨가 허락하지 않아 가지고요. 예. 뭐
받아주지 않았으니까 못 올라간 거죠. 정상은 많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많이 올라가다. 남았죠. 그죠? 많이 남아 있어요. 어디까지 올라가 가지고 아이고 저길래 못 올라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에베레스트 같은 경우는 예. 저희들이 동계로 갔었습니다. 89년도에 동계 에베레스트에서 마지막 그 8,000m까지 등반을 하고 내려왔었죠. 야, 8,000m면 8,800 얼마니까 800쯤 남았네요, 그죠? 예, 거의 다 갔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죠. 난가파르바스는 난가파르바는 아마 한 7,400 정도. 막 거기도 마지막 한 캠프 4를 설치하고 정상을 예. 시도하다가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철수를 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버텼었죠, 계속. 그 처음에 에베레스트, 그다음 난가파르바, 세 번째가 그 알래스카 맥킨리. 맥키니 등반 같은 경우는 제가 계획했던 등반이 아니었고요. 예. 또 준비한 그런 등반이 아니었었는데 대구에 사는 그 동기가 그 당시에 이제 91년도에 간다고 해가지고 여러 번 이제 권유를 했었죠.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같이 가기로 했었는데요. 저는 이제 늦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한 2주 정도 후에 비자가 나와서 예. 어차피 같이 갈 수 없으니까 이제 저는 그러면 혼자 어차피 떠나야 되는데 그럼 대구 팀은 어떻게 된 거예요? 미리 가서. 먼저 등반을 하고 제가 막 이제 도착했을 때 벌써 이제 내려오는 그런 상황. 거긴 벌써 내려오고 예. 혼자 등반을 하게 된 예, 거네요, 예, 완전히. 예, 이제 그러게 된 거죠. 근데 그런 등반은 진짜 위험하잖아요. 혼자 그런 경우도 있어요. 혼자 등반하는 경우가. 근데 실제 저는 그런 등반을 좀 힘들고 좀 어려운 등반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사고 상황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그 혼자 가셔가지고. 알래스카에 도착해서 랜딩 포인트에 이제 내리면은 거가 바로 하얀 설원의 눈밭입니다. 한 2,100m 되는데요. 예. 그 눈밭에 경비행기가 내린과 동시에 이제 등반이 시작이 되는데요. 예. 5,200까지 잘 갔었죠. 예. 이제 와중에 제가 이제 그 5,700의 데날리 페이스로 이제 올라가게 됐었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텐트를 치고 근데 5,700에 텐트 치면 옆에 뭐가 있어요? 텐트 옆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눈밖에 없습니다. 다 눈이에요, 그냥. 네, 그렇죠. 근데 그럼 영하 몇 도쯤 돼요? 글쎄 뭐 재보지는 않았는데요. 그냥 30도 그 정도는 그냥 쉽게 떨어지고 올라가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5,700에 텐트 치는 데서 말을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텐트를 치고 이제 그 다음 날 정상을 가려고요. 예. 시도를 했었죠. 근데 힘이 좀 아무래도 먹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힘이 붙여가지고 예. 하루 더 쉬었다가 가면 되겠죠. 그 텐트 안에서 쉬었다가 다음 날 또 시도를 했었는데요. 그 다음 날도 좀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힘든다는 것은 악천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 네, 체력이 체력이 받쳐주지 않을 때가 있다?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예. 이건 아니다. 하루 더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틀을 정상 시도를 하고 하루를 더 쉬었다가 내일 가려고 텐트 네. 안에서 쉬면서 이제 잠이 들고 그럼 거기서 그대로 그냥 기절해버린 거예요? 계속 이제 수면 상태로만 있는 거죠. 이 고소가 오면은 사람이 무기력해집니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근데 이제 그 텐트 안에 있을 때는 잠만 자니까 느끼지를 못했는데요. 예. 구조하면서 누가 구조하러 왔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그 누가 구조하러 왔는지도 모르고요. 구조되는 과정에서 막 이제 비몽사몽간에 막 꿈을 꾸게 되는 거죠. 그럼 구조한 사람들은 산악인들이에요? 아니면 데날리 거기 국립공원의 구조대원들. 구조대원들이? 네, 이제 그러면 거기서 누가 지금 조난됐다는 걸 알고 올라간 거예요? 아니면 그 공원의 구조대원들은 계속 그 길을 왔다 갔다 한다 그러더라고요.
또 워낙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운이 좋았네요. 그래도. Phones off the hook, no one knows where we are. It's a long time since I drank champagne. The ocean is blue as your eyes. 그러면 거기 이제 의식을 한 일주일 동안 거의 없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의식을 깨니까 내가 변해 있던가요? 아니면 혈액 순환을 잘 되기 위해서 이 막 그 껍질을 벗겼던 것 같아요. 피부를 일부 피부를 벗겨가지고 계속 그 따뜻한 통에서 막 그 마사지를 하고 있는. 동상이에요? 그럼 그러죠, 동상이죠. 몸이 동상이 돼 있는 상태. 예. 그 제가 마지막에 이제 그 정말 이렇게 사람이 편하게 죽어가는구나 그 느낄 정도가 됐을 때는 심장만 뛰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다 얼어버리고. 뭐 손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 왼손을 실은 구조하면서 이 어깨를 좀 세게 묶었나 봐요. 예. 그래서 혈액 순환이 안 되니까 빨리 이 손이 얼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의식이 좀씩 있을 때는 이 손을 가슴에 안아야 되는데 이 글러브가 이 등산용 글러브는 미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른손도 벗어서 이 당겨서 가슴에 안고 하다 보니까 양손이 다 동상이 실은 걸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손을 잃은 건 동상 때문에 잃은 거군요. 예. 그러면 눈을 딱 떴을 때 그 손가락이 절단돼 있는 상태였어요? 그때까지는 있었습니다. 예. 이제 그 병원에서 한 달 정도를 기다려 본 거죠. 예. 정말 그 손이 그 뭐랄까 숫덩이처럼 시커매가지고 근육이 이 말라 들어오니까 자동으로 주먹이 쥐어집니다. 그래요? 예, 수축이 되니까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저 손을 봐도 참 굉장히 그 시커매져요. 예, 시커머죠. 거의 뭐 저 참숯의 그런 시커먼 뭐 그리고 한 달이 지나니까 이제 첫 번째 수술하면서 절단을 하고요. 그리고 2달에 걸쳐서 한 7번, 2달 동안 한 7번을 수술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 손을 만들었는데 7번 수술했다는 것은 가장 절단 부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부분을 살리려고 7번을 한 거죠. 네. 실제 6번째 끝나고 7번째 들어갈 때는 제발 이제 아프니까 이제 그냥 잘라라 그래서 제가요. 절단해 달라.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이 부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기 때문에 7번을 수술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살려놓은 거죠. 그게 딱 손가락만 자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최소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손목 자체까지 없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지금? 별로 이게 차이가 있겠나 싶은데 차이가. 근데 이 손으로도 지퍼도 어쩔 때는 잠그기도 합니다. 지퍼도. 그리고 양발도 신고요. 그래요? 근데 실제 양발을 주먹으로 신어 보지 아마 다들 안 했겠지만 뭐 저는 그걸 못 해봤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실제 제가 양발을 신기까지는 이 손으로도 못 신었는데요. 그 시장에 가서 벤치를 사가지고요. 예. 그 양발을 신었습니다. 벤치를 이렇게 찝어가지고 이렇게 뭐 찢기도 하고 어. 뭐 양발 막 버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차츰차츰 좋아지고 실제 병원에서 1년 가까이도 이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을 제 육안으로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악수는 됩니까? 예, 잘 잡지는 못해도 잘 됩니다. 저는 잡아지는데 이렇게 그냥 갖다 대주시면. 뭐 손가락도 제가 잡을 수 있습니다. 이 피부는 본인 피부예요? 뱃살을 이식한 겁니다. 이 뱃살이 이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색깔이 좀 다른 거죠. 지금 이 손목에가 털이 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뱃살을. 여기도 뱃살이고요.
여기도 지금 손끝털이가 네. 뱃살이어가지고 네. 뭐 손끝털이에 털난 사람 처음 볼 겁니다. 아이고 그래도 이렇게 된 게 진짜 다행이다. 예. 진짜 그래서 그죠. 이 엄지 손가락을 이용해서 뭘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아, 이걸 이용해서 예. 이쪽도 아마 거의 그 같은. 압력이 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어디? 주시면은 좀 아, 예, 있어요. 지는 예. 조금만 그러니까 저희는 갖고 있지만 안 갖고 계시니까 요게 1cm만 더 길어도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그 생각을 굉장히 간절하게 하시겠어요. 네. 요 1cm만 길면은 찝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예. 다는 없더라도 요만큼만 더 있어 줘도. 지금도 예. 행복합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러니까 본인도 활용하려고 요 노력을 많이 하셨나 봐요. 그래서 상당 부분은 이제 활용이 되네요. 그래도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손이 많이 망가지죠. 실은 이 추운 데 가면은 우리 일반 사람들도 손이 트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뱃살이다 보니까요. 더 빨리 틉니다. 아, 찢어지고 그래서 이번에 남극 등반에서도 장비에가 많이 피가 묻었죠. 아, 그렇군요. 네. 제가 김홍빈 씨하고 얘기를 하면서 자꾸 제 손가락을 만지는 거예요. 지금. 저도 모르게. 네. 왜냐하면 전혀 제 손가락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다가 네. 뭐 모를 수밖에 없고 그냥 몸에 붙어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걸 잃으신 분을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붙어 있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성함과 참 있을 고맙게 때 아끼지 말고 쓰라고 그러는 그러게요. 손 아끼지 말고 그죠? 네. 진짜. 저도 사고 네. 이전에는 참 손이 굉장히 좀 이쁘다고 그랬었는데요. 예. 원망할 때는 없었어요? 뭐 아이고 저는- 내 잘못이긴 네.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마음이 그렇지 않잖아요. 뭐 잘못되면 에이 뭐 때문에 이렇게 야, 그 병원에 있으면서 뭐 조금 했죠. 안 했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뭘 이제 원망했습니까? 차라리 편안하게 그냥 가게. 예, 죽게 놔두든지 아니면 좀 썽썽하게 구조를 하든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참 구조하는 그 당사자들도 그날 그렇게 추워가지고 우리들도 동상을 걸린 줄 알았다고 그 정도로 또 저를 구조했던 그 썰매를 보니까요. 예. 굉장히 날씨가 안 좋았다고 것을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살려놔서. 그 구조 대원도 진짜 고맙네요. 네. 그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에이 우리나라에 안 갔으면 좋겠다 했지만 오셨잖아요, 그죠? 왔을 때 부모님 보기도 참 그렇고 주위 사람 보기도 그렇고 생활의 불편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고 네. 뭐 김포공항에 내리기 전에 그냥 그 병원에서 그랬죠. 간호사한테 그 좀 웃을 수 있는 약을 하나 달라고. 그래서 비행 기내에서 이제 그걸 하나 먹었죠. 내리기 전에 그걸 하나 드시고. 먹고 네. 뭐 부모님, 뭐 어머님이나 뭐 가족들 나와 있는데 웃고 내리려고 했었죠. 어머니가 그래 그 손 보시고 뭐라고 하시던가요? 말씀을 못 하시죠. 이런 말씀은 안 하시던가요, 부모님이? 이제 산은 제발 그만 다녀라. 예, 알겠습니다. 뭐 혹시 이렇게는 안 됐었어요? 글쎄 뭐 한때는 그랬죠. 어머님이 나를 죽이고 가라고 그러죠. 아니 뭐 나가 죽은 후에 가든지 나를 죽이고 가라고 그냥 답답하니까 그런 네. 말씀도 이제 하셨는데요. 그래서 항시 참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래도 참 오히려 지금은 제가 꿋꿋하게 더 열심히 또 뭐 나름대로는 살아왔지만 또 이 산을 통해서라도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참 좋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귀국하셔가지고 생활의 불편도 이루 말할 수 없었겠어요. 그죠? 이제 그러죠. 집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순천에 살았었는데요. 예. 뭐 화장실부터 모든 것이 이제 재래식이다 보니까 예. 대소변을 보는 것이 가장 힘들었었죠. 그러니까 거기다 애도 아니지. 네. 그죠? 누가 어떻게 했어요, 그래? 방문도 열고 누가 열어줘야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정말 이 팬티 자체도 저 혼자서는 입을 수도 없고요. 예. 그래서 뭐 병원에서 준 뭐 가운만 입고 정말 뭐 그냥 다 그거 하나만 걸치고 방에서만 거의 뭐 한
6개월 가까이 생활을 하고 또 죽으려고도 생각을 했었죠. 이렇게 살면 뭐하냐. 그런데 창문을 못 열어서도 못 뛰어내립니다. 그렇겠네요, 진짜. 뛰어내려고 했어요. 예. 그래서 뭐 정말 그 화장실을 가는 것이니 어머님이 따라다니면서 정말 이제 뒤처리를 해줘야 되고 후배들이 다행히 이제 이렇게 집에 와가지고 도와주기도 하고 선배들이 산에를 또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또 산을 찾으면서 그냥 쉽게 극복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10월 초에는 또 뭐 등산학교에 또 후배들을 손에 붕대 뭐 칭칭 감고 네. 또 얘들 또 뭐 교육을 시키고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다시 산에를 다닐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국내 산행을 조금씩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참 빨리 산을 통해서 물론 제가 힘들기도 했지만은 산을 통해서 빨리 극복을 했습니다. 1년도 안 돼서요. 그 당시에 앞으로 살아갈 길에 대한 걱정은 안 되던가요? 왜냐하면 나이가 그때 이제 30살 거의 다 됐잖아요. 네. 그죠? 그럼 뭔가 이제 확실한 직업도 확실하게 가져야 되고 근데 몸이 또 이렇게 됐으니 이거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산도 산이지만 네. 그 걱정도 현실적이잖아요. 많이 했었죠. 저 같은 경우는 학교 다닐 때부터 참 그 아르바이트를 제 나름대로는 많이 해서요. 예. 그런 것이 또 몸에 많이 배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뭔 일이든지 부딪혀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죠. 직업 가져갔어요? 뭐 일반인들보다 지금까지 아마 직장의 이 개수로 타진다고 아마 네. 웬만한 사람들 못지 않을 겁니다. 아 많은 네, 직업을 가져갔어요. 네, 제가 선배 도움으로 처음으로요. 차 2.5톤 트레이드 운전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고 이후에 장애인인데 예, 1년도 안 됐었죠. 사고 나고 근데 그게 가능해요? 된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제가 되니까요. 주먹인 상태에서 한다? 예, 그래서 이제 네. 그 형이 광주에 그때 이제 결혼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저를 자기 집으로 가자고 해서 거기에서 이제 뭐 또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 운전면허를 따고 그러면서 이제 그 우등 기업이라는 데서 운전을 예, 한 달 가까이 했는데 트럭 운전. 예, 뭐 사고 없이 그냥 잘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뭐 더 좋은데 넣어준다고 전산실에 실어 이제 넣어줬는데요. 그쪽이 전공 분야잖아요. 예, 근데 예. 저는 또 거기에 더 소질이 없는 것 같아요. 앉아 있으면 맨날 잠만 오고 아 운전이 좋은데 그러다가 자판 치는 건 괜찮아요? 웬만한 독수리 타법을 치는 사람보다 제가 더 빠를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아 그건 가능. 그 다음에 전산실도 있었고 또 네.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제가 그 업무를 따라가지 못하니까요. 저 스스로가 그만을 뒀죠. 지금 벌써 2번 옮긴 걸 들어보면 월급쟁이 체질이 아닌 거 아니에요? 오히려 영업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혹시 이 사람한테 대들고 이런 성격은 아니고? 아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예, 싸워보고 그러지는 그건 않습니다. 안 예, 하고. 워낙 또 산에서 네. 그 선배들한테 배우는 것이 산에서는 그 깍듯이 하는 것을 많이 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협동 이런 거. 예. 예, 장애라는 컴플렉스가 있기 예. 때문에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었죠. 아. 정말 뭐 엉덩이가 아플 정도로. 그리고 이제 다시 순천에 어머니 집으로 내려와서 예. 어느 날 이제 그 차를 사줘가지고 굽고 가는데 거름을 만들어 가지고 쟁겨놓은 데가 있어요. 예. 우연찮게 이제 그 사람은 알게 돼가지고 이거 한번 영업을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돼지 거름. 예. 돼지 거름이라는 게 돼지 똥 아니에요? 쉽게 그러지 얘기하면. 돼지 똥에다가 왕재를 넣죠. 아, 그걸 좀 우리 발효시켜 예, 가지고 그러지. 그걸 거름 만들어 가지고 예. 그걸 어디다 영업을 이제 해가지고 필요한 데다가 이제 예. 파는 거죠. 어. 근데 이제 그거 영업했어요? 예, 그것을 예.
한 3개월을 팔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정도 물량이면은. 예. 근데 제가 한 보름 만에 팔아버렸습니다. 어. 너무- 영업에 소질이 있었어요. 너무 잘해가지고 이제 어. 잘려버렸죠. 어. 그래서 뭐 3개월 후에 오라 그러는데 예. 뭐 그때까지 또 그냥 뭐 빈둥빈둥 놀기도 예. 하고 못 오고 그래서 그냥 그만뒀죠. 뭐. 근데 월급은 3개월치를 안 주고 아하. 한 달치밖에 안 주더라고요. 직업은 그렇게 여러 가지를 이제 예, 뭐이 손으로 정말 화장품도 팔러 다녀보고, 그래요? 예, 하여튼 부딪혀 본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자신이 있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것도 도전일지도 모르죠. 예. 예, 그건 믿습니다. 예, 산에 대한 도전 정신을 갖고 있는 분이 뭘 못하겠는가? 그 생각은 들어요. 예, 근데 아무튼 그때 제대로 된 직업을 가져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러다 결국 다시 산을 찾은 거죠. 네, 그렇죠. 그럼 얼마 만에 다시 제대로 이제 산을 찾은 거예요? 어디 정말 글귀를 들었는지 제가 그 기억이 나면서 가장 지금 이 상황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한번 해봐라. 그런 것이 생각나서. 그게 산이지 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제 그 친구들하고 예. 야, 나 이런 거 해도 되겠니? 한번 이제 넌지시 한번 이제 웃으면서 했는데 이제 반응이 뭐 한번 부딪혀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해서 일본에 있는 다테야마라고 3,015m 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많이 올 때는 한 20m까지 옵니다. 3,015m면 백두산보다 높네요. 네, 그래서 거기를 스키를 가지고 등반을 한번 해보자 해서 97년도 5월달에 갔었습니다. 아, 예, 그래서 가가지고 설렜겠어요 그때. 예, 그러죠. 정말 그 산에서도 울었으니까요. 예. 그 3,015m에서도. 예. 근데 정상을 가지를 못했습니다. 음. 이제 저하고 뭐 저 혼자 간 게 아니라 주위에 이제 뭐 같이 가게 됐었는데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예. 제가 정상을 혼자 날씨가 안 좋아서 내려가라, 나 혼자 갔다 올 테니까 하니까는 우리를 두고 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는 이 산에 앞으로의 큰 꿈을 가지고 왔는데 너희들이 내 발목을 잡아버린다는 그런 것 때문에 참 근당에서 또 막 그 우기면서 또 간다고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뭐 정상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그냥 같이 내려오면서 정말 많이 울었었죠. 예. 아, 이게 아닌데. 근데 자신감이 생기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바로 2개월 정도 준비를 해가지고 그 유럽의 최고봉인 엘브루즈를 가게 된 거죠. 아. 야, 그때만 해도 뭐 주위의 사람들이 실은 뭐 제가 뭐 저러다가 말겠지 하고 관심도 없었죠. 제일 힘들었던 데가 어디예요? 이제 가장 어려운 게 에베레스트 음. 그리고 지금 올해 다녀온 남극 빈스메시브는 뭐 거의 뭐 그냥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정도의 금액이 들어가 가지고요. 예. 그 두 봉우리 때문에 12년이 걸렸습니다. 아. 참 굉장히 그 긴 세월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하다 보니까는 끝이 보였던 것 같아요. 예. 7일 대륙의 최고봉을 다 오른 세계 최초의 장인이세요. 예. 그 자부심 가질만 하죠. 글쎄 모르겠습니다. 하긴 뭐 본인한테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우리가 볼 때는 그건 진짜 그건 자부심이거든요. 자랑이고 쾌거고. 본인도 그런 뿌듯함은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실감이 안 납니다. 실은요. 그냥 내가 가장 산에 가면은 즐겁고 또 행복을 느끼고 참 그 다른 사람들이 그래요. 이 평상시에는 눈이 예. 그냥
어디 동태눈깔맹기로 그러다가도 산에만 가면 눈이 반짝반짝 빛난다고. 근데 저도 그런 것을 가끔은 느낍니다. 뭐 산에 가면은 힘들다, 당연히 힘든지를 알고 가기 때문에 그런 말을 물론 저도 가끔은 이제 에이 뭐들어 왔는지 모르겠다고 혼잣말로 하는데도 그래도 또 그 산에 등반을 하면서 힘들 때는 또 다른 산을 계획을 하고 정말 그 정상을 가면서도 굉장히 정말 그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뭐 전들 없겠습니까? 그럴 때는 아 오늘만 고생하자 이 순간도 넘어간다.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렇죠. 내 몸이 너무 말을 안 들어주는데 정신력으로 이긴다는 게 그러나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걸음수를 쉴 때도 있습니다. 30걸음 쉬고 아 이번에는 50걸음에서 한번 쉬어볼까. 그래서 또 50걸음에서 쉬기도 하고 대신에 주저앉지는 않습니다. 딱 이제 이 눈밭에요. 쉴 때도 서서 쉬고 잠깐 쉬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또 정상에 다다라 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봉우리들은 그 몇 발짝 더 가는데 몇 시간이 걸리는 곳도 있다면서요. 그 몇 발짝 움직이기가 힘든. 보통 8,000m를 등반할 때는 제가 시간 계산을 해보니까 100m 올라가는데 1시간이 넘게 걸리고요. 더 고도가 높아질수록 시간당 2시간, 100m 올라가는데 2시간 가까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느리기 때문에 남들보다 일찍 출발합니다. 예, 보통 정상을 가게 되면은 뭐 아침에 출발한 게 아니라요. 그 전날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밤에 8시, 9시 그 사이에 출발합니다. 그래서 밤새 걷는 거죠. 체력은 또 자신 있으신가 봐요. 예, 체력이 자신 있는 게 아니라요. 지구력이 좀 뭐 정말 그 참고 은근과 끈기. 인내하는 그런 것이 좀 어쨌든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체력을 물려받으신 거예요. 그죠? 그거는 인정. 거기다가 이제 정신력까지 뒷받침이 되니까 그 7대륙의 최고봉을 다 등정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뭘 자랑하는가 하면 지리산 천왕봉이 1915m 아니에요. 제가 4번 올라갔어요 거기. 아니 뭐 전혀 놀라지도 않으시고. 뭐 1년에 4번 올라가신 거죠? 아니 지금까지래요. 아 미안합니다. 아무튼 천왕봉만 올라가도 내 발 아래 진짜 다 세상이 내 발 아래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에베레스트 8,800 몇 미터, 뭐 에베레스트나 세계 끝 최고봉들 올라가서 이렇게 발 아래 보면 뭐가 보이고 어떤 생각이 드는지가 궁금하네요, 진짜. 뭐 천왕봉이나 8,000m 봉우리나 다 똑같습니다. 밑에는 구름만 보이고요. 감흥은 별로 없습니까? 눈으로 보는 감흥은? 실제 저는 좋다 하는 느낌은 그렇게 받아보지를 못했고요. 정말 내가 오르고자 하는 산에 정말 하나 올랐구나. 짐을 더는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뭐 사진 몇 컷 찍은 순간에는 또 어떻게 내가 내려가야 될 것인가. 오르면서 넘어지면은 뭐 무릎만 다치고 하지만은 내려가면서 미끄러지게 되면은 뭐 그냥 잠깐 내려가는 게 더 위험하죠. 잠깐 사이에 크게 다치고 특히 이제 이런 고산에서는 목숨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발 한 발을 정말 그 긴장을 할 수밖에 없죠. 저는 국내 산행을 하면서도 넘어지면은 손을 짚지 못하기 때문에요. 정말 그냥 농담하고 말은 하고 가지만은 항시 발에 집중을 하고 갑니다. 미끄러지면은 저 같은 경우는 크게 다치기 때문에요. 실제 이 손목 관절이 없기 때문에 충격 흡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뭐 바로 이 짚게 되면은 이 손에 뼈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요. 상처가 크게 나고요. 원래는 혼자 등반하시는 걸 즐기는 형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두 손을 잃고 나서는 현실적으로 혼자 등반이 불가능하겠네요. 어렵죠. 그죠? 어느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은 실제로 등반을 하다 보면은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그 자체를 제가 신발끈을 묶지 못하기 때문에
등반 자체를 못 하는 거죠. 텐트 밖에도 못 나가는 거죠. 예, 대원하고 같이 갈 때는 대원의 힘을 빌려야 되고 정말 어쩔 수 없이 혼자 등반을 가야 될 경우에는 셀파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항시 혼자서는 이룰 수 없다고 생각을 해 왔었고요. 정말 또 뭐 계속 제가 등반할 때마다 누군가가 옆에서 지켜주고 했기 때문에 정상을 설 수 있었고 또 이루어냈으니까 정말 저는 혼자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산에 가서도 이 손가락이 없음으로 해서 오는 불편이 여러 가지가 있겠어요. 그렇죠. 제가 98년도 아쿵카구아 등반을 갔을 때는 예. 마지막 캠프에서 날씨가 좋았었거든요. 예. 근데 어느 누군가가 제 신발을 신겨주면은 갈 수 있는데요. 그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 정상 갈 타임을 놓쳐버린 거죠. 아,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베이스 캠프로 내려가서 음. 다음에 다른 팀의 도움을 받아서 정상을 갔었죠. 용변은 어떻게 해? 지금은 대소변을 혼자 가립니다. 아, 이제 괜찮습니다. 예, 지퍼도 다. 예. 아, 지퍼가 돼요? 지퍼 같은 경우는 옷이 되는 게 있고요, 안 되는 게 있고 또 안 되는 것도 있고. 예, 제가 98년도 맥키니 예. 등반 때는 여자 후배하고 같이 갔었어요. 예. 그래서 뭐 참 소변을 거의 뭐 하루 종일 못 보다시피 했던 경우가 있었죠. 뭐 여자 후배한테 내려달라고 할 수는 예, 없고. 없고 그래서 아이고. 외국 원정팀이 내려오는데 저는 이제 올라가고요. 네. 예. 참다 정말 힘들어가지고 뭐 되지도 않는 영어로 그냥 음. 좀 지퍼 좀 내려주라 그러니까 내려주고만 가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네, 뭐 그래서 뭐 정말 뭐 반은 오셨다 싸고 반은 아. 그런 정말 에피소드 같은 참 저한테는 굉장히 아픔이었죠. 예. 예, 그 날씨가 춥기 때문에 장갑을 벗을 수도 없고요. 예, 장갑만 벗어도 제가 어떻게 좀 해볼 수 있는데 뭐 지퍼를 올리지는 못해도 내릴 수는 있으니까요. 예, 그런 상황이 있고 그랬었어요. 특별히 내 손에 맞는 나의 이 불편한 손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장비는 따로 없죠. 뭐 지금 뭐 시중에 나와 있는 건 없는데요. 없죠. 예. 예, 지금 동아대학교의 88학번이라고 조병래 후배가 있어요. 예. 그 친구하고는 2006년도에 가시어부름 등반 때 같이 했었는데요. 예. 그 후배가 제 등반하는 것을 막 유심히 보고 하면서 어느 날은 주마 장비를 좀 개조를 해가지고 가져왔어요. 이 손목을 묶어가지고 뭐 볼트 하나 이렇게 더 붙였는데 딸깍하니까 딱 걸려요. 아하. 그러면서 한 손으로 이렇게 밀고 올라갈 수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줄을 사용해도 안전하고 스피드가 더 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장비도 만들어주고 또 최근에는 아이스 바일이라고 이 빙벽을 할 때 일반 사람들은 이 망치 같이 생긴 것을 두 손으로 이렇게 잡는데요. 예. 저는 잡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샤프트를 더 내려서 이 팔에 묶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얼음을 찍고 등반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여기다가 묶어가지고 예, 이렇게 만들어줘가지고 예. 지금 한 6-7번 지금 계속 장비를 조금씩 개조를 해서요. 최근에는 잘 만들었는데 이제 너무 가볍게 만들다 보니까 휘어버렸어요. 그래서 더 좋은 금속 재료를 이용해서 지금 튼튼하게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머지않아 한 2년 이내에 우리나라의 가장 긴 폭포 토항폭을 한번 한 320m 정도 되거든요. 예. 한번 시도해볼 생각입니다. 네, 그런 후배들이 장비를 또 만들어주고.
근데 산악인들이 되게 이제 사고를 당한 산악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근데 많은 사고가 이제 크레바스에 빠진다거나 아니면 눈사태 때문에 사람이 매몰돼 버리는 예.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근데 크레바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밑으로 보면 천길 낭떠러진데 이렇게 얼음이 갈라져 있다면서요. 예. 시커머죠 그냥. 많이 바뀌었네요, 크레바스는. 뭐 12m가 되는 그런 크레바스도 12m라는 예, 것은 혼자- 간격이 10m고 그러죠. 그 밑에는 낭떠러지 뭐 까만 거야. 예? 그러죠. 뭐 밑이 보이질 않는 거죠. 아. 예. 그래서 뭐 혼자서 또 걸어서 그 사다리를 통과해서 가야 되고요. 사다리를 놓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사다리를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이 뭐 12성교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예, 워낙 그 다리가 길고 하다 보니까. 예. 근데 이제 몇 번 다니다 보면 이게 예. 또 그 장난을 칩니다. 또 출렁출렁 한 번씩 하고도 가고. 근데 다리 후들거리진 않아요? 예. 오히려 저는 그런 정도의 좀 약간 어려운 것이 있어야지 신이 나고 재밌는 것 같아요. 참. 또 아이고. 이 등반 속도도 빨라지고요. 평길을 갈 때는 그냥 굉장히 그 재미가 없는데요. 긴장을 즐기시는군요. 좀 바위가 나타나고. 하긴 그게 참 말씀이 이해됩니다. 저도 방송인들도 방송할 때 약간 긴장되거든요. 예. 그 약간의 긴장이 몸에 참 좋대요. 저도 그걸 즐기거든요. 근데 그쪽은 약간의 긴장이 제가 좀 생명을 건 긴장이라는데 그 긴장이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예. 긴장되지 않는 평진이 싫다. 예. 재미가 없죠, 재미가. 그 죽음이 두렵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 나한테도 사고가 오지 말란 법은 없거든요. 그렇죠. 내가 물론 그런 노하우는 있지만 예. 안 두려우세요? 죽는 거에 대해서는 두렵지 않는데요. 예. 불러지고 깽끼는 것이 더 아프고 두려운 것 같아요. 주사 맞는 것만큼이나 굉장히 두려운 것 같아요. 40이 되면 불혹이라고 하거든요. 50은 지천명이고. 그럼 40쯤 되면은 좀 안정이 돼. 왜? 아, 뭐 없어요? 제 지금 목표는 앞으로 5년 동안에 8,000m를 10개의 봉우리가 남았는데요. 예. 14자 중에서요. 마무리를 하고 싶고요. 뭐 마무리가 되면은 제가 하고 싶은 게 나눔 캠프를 하고 싶어요. 산보다는 직접 뭐 야영을 하는 거죠. 텐트도 치고 직접 밥도 해 먹고 아. 그러면서 서로 협동심을 기르고 또 도움을 주고 받기도 하고 물론 거기 안에는 장애인도 포함돼 있고 비장애인 누구나 참가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캠프를 한번 해보고 아, 그건 참 좋네요. 예. 김홍빈 캠프 이렇게 해가지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캠프란 것이 취사부터 다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자립심을 길러주고 그 다음에 그 투지 선생님이 갖고 계신 그 투지를 그 캠프 온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면 그 캠프를 떠날 때는 뭔가 그쵸? 얻어가지 뭔가 않을까. 얻어갈 예. 수 있는. 예. 예. 근데 그 완전 14좌 그거 끝나야 되는 거죠? 예. 그럼 구체적으로 그게 몇 년쯤 뒤에 끝난다고요? 지금 5년, 5년.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한 50대면 그때는 이제 그죠? 예. 한 50년 그때 김홍빈 캠프 기대하실 만하네요 우리 전국에서. 아마 들어오면 좀 힘들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힘들라고 와야 되는 거니까. 예. 그건. 어느 누구보다 산에 또 그 위험한 산도 많이 오르셨고 해서 산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산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답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산을 통해서 정말 그 꿈도 크게 꾸어봤고 또 정말 또 크게 좌절도 해봤고요. 또한 그 산을 통해서 용기도 얻고 자신감도 얻고 또 희망을 정말 계속 또 더 크게 꾸어가고 있으니까요. 실제 제가 지금 살아오는 그 세월의 반 이상을 산을 다녔기 때문에요. 오히려 정말 저한테서 산을 빼버리면은 아마 빈 껍데기만 남을 것 같습니다.